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배경이 좀 새롭죠? 네,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뉴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찍는 겟레디움이에요.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요거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짝꿍템인 화장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묻혀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화장솜이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걸로 닦아내주고 이 부드러운 면으로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저는 피부 결 방향 따라서 닦아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이게 스킨푸드 하면은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블랙슈가 추출물이 30%나 들어있고요. 거기에다가 청주 알죠, 여러분? 청주도 들어있고 갈락토미세스라고 피부 미백에 좋은 그런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발효 에센스? 발효 제품이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이름이 그 첫 세럼이잖아요. 말 그대로 퍼스트 에센스라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되게 촘촘하고 매끈하게 피부결을 다져주는 제품입니다. 그냥 토너를 써도 좋겠지만 특히나 이 블랙슈가 퍼스트 첫 세럼이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굉장히 잘해줘요. 그렇게 불필요한 각질을 이 단계에서 좀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그 후에 바르는 세럼이라던가 크림이라던가 그런 제품들이 더 잘 먹게 좀 부스팅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사용할 때는 그렇게 좋은가 싶은데 잠시 사용을 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진짜 좋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순면 부분으로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에 좀 물리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좀 자극 없이 각질을 정돈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데일리로 마일드하게 각질 케어는 물론 약간 매끈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저처럼 피부가 되게 얇고 예민한 사람들은 알 텐데 각질 제거를 함부로 막 못해요. 자주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제품은 단 하루 만에 최대 5.92% 각질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데일리로 마일드하게 각질을 좀 케어해주다 보니까 안색이 맑아지는 느낌? 손에 한번 덜어서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한 번 닦아내고 순면 부분으로 두드려주고 한 번 더 흡수를 시켜주면 각질 제거부터 이렇게 보습 케어까지 한 큐어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다 귀찮다 싶을 때는 화장솜에 듬뿍 적셔가지고 스킨팩으로 활용해줘도 아주 좋고요. 데일리로 마일드하게 각질 케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초나 베이스 제품이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좀 칙칙한 안색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닦아내고 흡수시켜줬는데도 아주 매끈매끈 촉촉합니다. 진짜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세럼은 이거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 이거는 제가 이번 겨울에 한 통 비우고 두 번째 통 재구매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날이 좀 따뜻할 때는 라이트한 수분 세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요즘 계절에는 저 같은 속건조가 심한 피부한테는 맞지 않거든요. 역부족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약간 꽉 찬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한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이사 일주일 차입니다. 근데 아직 집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저는 이사만 하면 집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자다가 깨고 잠을 이렇게 푹 못 자요. 그리고 크림은 요거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베리어 크림 요거 발라줄게요. 요게 제가 막 피부 한창 뒤집어져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남자친구가 어디서 뭘 검색하더니 그거 프로폴리스 성분 들어있는 제품 없냐고, 프로폴리스가 항염에 좋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꺼내서 쓰기 시작한 제품인데 이렇게 버터리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되게 사르르 잘 녹아들어요.
약간 셔버처럼. 예전에는 이런 제형 제가 진짜 깊이 했었거든요. 뭔가 얼굴이 답답한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도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형이 요즘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건조함을 아주 싹 잘 잡아주더라고요. 예전보다 제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허니, 프로폴리스 이런 느낌이면 되게 꾸덕하고 답답한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새는 제형이 버터리해도 피부에 딱 닿았을 때는 되게 잘 녹아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역시 K-뷰티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싶습니다. 제가 이 구역 K-뷰티 덕후잖아요. 저는 K-뷰티에 아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눈가가 건조하다는 느낌은 잘 못 느꼈었는데 요새는 눈가까지 건조해요.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줬고요. 선크림을 발라볼 차례겠죠? 선크림은 이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톤업 선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이 이사를 지난번 겟레디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사를 갑자기 결정하게 되고 집도 막 부랴부랴 알아보고 그러다가 집을 진짜 좀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사 온 집이 그 예산 안에도 들어오는 집이었고 진짜 구조나 이런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층수도 그렇고.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날짜에 집주인분이 이사를 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집주인이 빠지고 오후에 제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입주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계약서 쓸 때 분명히 그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어차피 뭐 사람 살던 집이니까 살림하던 집이니까 뭐 그렇게 입주 청소를 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진짜 집안일에 소질이 없거든요. 청소도 못하고 정돈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제가 뜨악했어요. 진짜 구석구석 물때가 이래서 입주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향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각 집마다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집에서는 진짜 집 문을 열 때마다 환기를 진짜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냄새가 그 문제는 그 냄새가 수납장이나 이런 데 다 배어 있거든요. 그거 빼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빠졌어요. 수납장 문 열 때마다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오늘의 쿠션은 무려 구찌입니다. 구찌 쿠션드 보떼 3호고요. 제가 이거를 사놓고 깜빡했어요. 어떻게 구찌를 깜빡해? 할 수 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삿짐 정리하면서 발견해가지고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구찌는 구찌다. 진짜 케이스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 역시 쿠션 강국 한국. 퍼프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인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손가락 3개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그냥 딱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입니다.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떨지. 제가 요새 여기에 잡티가 많이 생겨서 진짜 진지하게 피부과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3호인데 컬러가 조금 밝네요. 여기 이렇게 양 조절할 수 있게 이런 팔레트도 처리가 되어 있어요. 향기 난다.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밀착감 있게. 아예 이 쿠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떤 쿠션인지 모르고 그냥 샀는데 되게 얇고 뽀송하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케이스가 예뻐서 이 돈 주고 사는 거지 이 제품력 때문에 이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이거 약간 얇은데 세미 매트한 그런 느낌? 싶어. 우리나라 로드샵이나 올리브영 쿠션 중에 있을 법한 사용감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런가? 사실 그냥 구찌 이름값인 것 같아요. 아, 좋긴 좋은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로드샵 브랜드 중에 분명히 이런 사용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낯이 익어. 향도 되게 낯이 익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떤 향이었는지. 아무튼 내가 겪어본, 내가 느껴본 그런 사용감. 근데 이거 되게 기초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세미매트 질감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하면 살짝의 속광이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아무튼 간에 한국 브랜드 쿠션 중에 이 느낌 있다. 가볍게 한 겹 깔아줬는데 피부 표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컨실러는 요거 파넬 컨실러 발라볼게요. 시카마누 스킨핏 커버 컨실러 21호입니다. 이거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이 파넬 제품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계속 뜨더라고요. 쿠션도 그렇고 그렇게 좋다던데 써보겠습니다. 되게 컨실러 치고 좀 촉촉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얇고 촉촉한 그런 느낌? 보통 컨실러 하면 좀 띡하고 뽀송하게 쫙 밀착되는 그 커버 컨실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얇게 발려요. 컨실러 치고 촉촉한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아예 없진 않아요. 컨실러니까 당연히 커버력은 있겠죠? 근데 막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컨실러 찾으셨던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쿠션이랑 조합이 좋은데? 오늘 바른 기초랑 이 쿠션이랑 컨실러랑 다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파우더를 눈가만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파우더 이거 구매했어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5호 스노우 화이트. 이런 파우더고요.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아멜리 광고가 계속 떠가지고 그놈의 인스타.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색조 다 하고 아이 메이크업 다 하고 베이스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눈가만 좀 잡아줄게요. 오늘 무드는 약간 차분하고 그윽한 브라운 톤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는 이거 써줄게요. 이글립스 플래쉬 섀도우 팔레트 5호 데이라이트. 딱 웜톤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만한 컬러 조합이죠.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동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횟수로 9년차 커플이고요. 그리고 동거를 한 지는 이제 3년? 계약 기간 2년 지나고 지금 이사를 왔으니까 횟수로는 3년 차입니다. 결혼 전제로 동거를 시작을 한 거긴 한데 딱 프로포즈를 받고 이사를 오게 돼서 그런지 뭔가 지금 집이 신혼집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살아봐야 그 사람을 진짜 실체를 낱낱이 파악을 해야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기로 한 상대와의 동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해서 여기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근데 뭐 저는 워낙 오래 만났고 진짜 동거하기 전에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되게 자주 왔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동거를 해서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서로 아무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도 집안일 하는 방식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딪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 알죠? 무질서 속에도 질서가 다 있습니다. 나만의 질서가 있다고. 근데 남자친구는 약간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이 부딪혔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갈등까지는 아닌데 얘랑 나랑 진짜 이게 다르긴 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세포라에서
구매한 컨실러 펜슬인데요. 롱래스팅 콜 4호 베이지. 그리고 저희는 강아지를 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프리가 제 강아지고 담양이가 남자친구 강아지예요.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프리는 제 강아지고 담양이가 남자친구 강아지예요. 그리고 프리를 제가 데려오기도 했고 담양이를 남자친구가 데려온 건 사실이에요. 뭐 그래도 둘 다 제 새끼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3호 베이직 브라운. 근데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 방식이 다 따로 있잖아요. 왜 애기들 키우는 것도 각자 집마다 육아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남자친구랑 저도 조금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육견 방식? 훈련 방식이 되게 달라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래서 부모님들끼리 그런 육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마음은 같잖아요. 궁극적으로 내 새끼를 위한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 다름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른 거니까. 남자친구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거를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집안일이든 무엇이든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중을 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존중해주지 않고 내가 맞아.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은 파국이다. 근데 이거는 비단 연인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하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진짜 이거는 서로 동거 전에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무언가 부탁을 하잖아요. 뭐 설거지 좀 해줘, 빨래 좀 돌려줘, 뭐 강아지 산책을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했겠지. 근데 그거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뭐 10분 뒤에 할게, 뭐 20분 뒤에 할게, 뭐 이따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약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자꾸 미루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다툼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대가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주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로 남자친구랑 처음에 진짜 많이 다퉜거든요.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다 피곤하지. 현대사회에서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피곤해? 상대도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가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땐 바로바로 제깍제깍.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이걸로 삼각존을 채워주겠습니다. 이거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언더브라운 이걸로 앞트임을 좀 해줄게요. 이게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중에 헤이다 님이 만든 제품이거든요. 컬러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가 이렇게 약간 부분 트임 효과 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면서 막 집을 여러 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동네가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 신축 아파트들이 모여있고 제가 실제로 지금 사는 집도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전 집도 신축 아파트였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의 그 깔끔함을 맛보고 나니까 구축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뭔가 구축으로 갈 거면 내가 아예 매매를 해서 그냥 싹 다 뜯어고치고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전세로 계속 알아봤는데 전세 지방이어도 비싼 건 비싸잖아요. 솔직히 뭐 1억, 2억, 3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팔레트에서 이 컬러랑 이 컬러 믹스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결감을 줄게요. 이 뒤쪽까지. 근데 어쨌든 너무 비싸니까 그럼 시내로 나가서 구축 아파트들도 한번 보자. 뭐 주인 세대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 뭐 구축 아파트들은 어쨌든 내놓을 때 새 매물로 내놓을 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주인 세대 매물을 몇 개 봤는데 제가 진짜 한 집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 여기서 못 살아 이러고 나 여기서 못 살아 너 혼자 살아 이러고 나왔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애교살 발라줄게요. 어렸을 때는 지금 나이쯤 되면 뭔가 되게 안정되고 내 집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집 마련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지. 그냥 너무 어렵다. 그래도 저는 지방에 사니까 서울 경기권보다는 집값이 싼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비싸요. 서울 경기권이 한번 들썩이면 지방도 덩달아 들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살짝 눈두덩이에 살짝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제가 요번에 아이라인 반영구 3회차를 받으면서 이쪽 속눈썹이 많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살짝 붙여줄게요. 지금 붙일 속눈썹은 더툴랩 해피링 속눈썹이고요. 11mm 제품입니다. 이게 반영구를 제거를 할 때 레이저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차 때는 괜찮았는데 요번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벤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고요. 마스카라는 이거 에이프릴 스킨 고데기 카라 2호 볼륨 앤 컬 발라줄게요. 이거 솔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둥글둥글 뜬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칫솔처럼 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한 올 한 올 잘 발리더라고요. 솔이 커서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발립니다.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마스카라 하고 고데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볼륨 마스카라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지? 제가 한동안 진짜 화장품에 권태기가 왔었다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일이 되다 보니까 원래 좋아하던 것도 일이 되면 좀 권태기가 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이것저것 써보고 구매하고 이게 너무 또 재밌습니다. 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원래 그런 거죠. 정리를 이사하고 바로 뚝딱 끝내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저는 더군다나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한 달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냥 정리 업체를 불렀어요. 숨고 통해서 알아보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거 온 그냥 집안 전체를 해서 12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수납 정리에 쓰이는 트레이 같은 것들, 이제 옷걸이나 이런 거, 용품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거를 사용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한 150 정도 들었어요. 150이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사할 때마다 진짜 제 삶의 질을 위해서 업체를 부를 생각이에요. 아주 강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고 아세요? 제가 그거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신박한 정리랑 구해줘 홈즈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항상 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 초반에 틀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틀을 이렇게 딱 잘 잡아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청소를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필리밀리 속눈썹 고데기거든요. 되게 뿌띠뿌띠하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마스카라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그 속눈썹에 컬링을 해주는 것보다 마스카라 뭉친 거 걷어내는 용도로 좋아요. 사이즈도 뿌띠뿌띠해서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눈썹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3호 내추럴 브라운. 근데 어쨌든 금액이 정리수납 업체가 금액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한 번에 이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정리할 자신 없는 그런 공간 있죠. 옷방이라던가 아니면 뭐 팬트리라던가 아니면 주방이라던가 그런 부분적인 정리도 하시더라고요. 정리 업체들 보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순고에는 다양한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베리썸 리얼미 비건 브로우 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눈썹 컬러도 좀 잡아주고 결도 좀 정돈을 해줄게요. 이게 브로우 카라가 솔이 얇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브로우 카라만큼은 이렇게 스키니한 솔을 아주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 전체적으로 좀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되게 컨실러가 촉촉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지금 번들번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까 사용했던 아멜리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좀 이 유분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이거 포렌코드 베어 블러셔 4호 니트 발라줄게요. 진짜 처음 자취할 때는 막 욕심이 많아서 예쁘게 꾸미겠다고 이것저것 엄청 사재꼈었는데 뭐 지금도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긴 사지만 지금은 최대한 이사 오면서 뭘 많이 버리고 왔거든요. 결국 최고는 집이 안 답답한 게 최고다. 심플 이즈 베스트다. 처음에는 나만의 공간이 처음 생기니까 막 이것저것 엄청 해보고 사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되고 뭔가 나중에는 그 짐에 내가 갇혀 사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거 셀레피트 더 벨라 컬렉션 블러셔 에피소드 2호 이거를 살짝 덧발라줄게요. 전에 집에 살 때 밑에 집 강아지가 진짜 너무 짖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옆집에도 강아지가 있고 밑집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긴 하지만 저희 개들은 진짜 벨소리에도 별로 반응이 없고 사람이 누가 진짜 막 문을 두드린다거나 집 안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 짖어요. 그러니까 내 개라서 안 짖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한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용한 개들하고 살다 보니까 남의 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짖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자니 정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처음에는 그래 짖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짤 아시죠?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거 진짜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요. 쉐딩을 할 건데요. 요즘 제가 쉐딩으로 꽂힌 게 바로 이거예요. 힌스 뉴 뎁스 아이섀도우 빌드온. 이렇게 그레이시한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인데 되게 쉐딩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가루 날림은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도주 쉐딩 해줄게요. 발색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줘야 하는데 진짜 이목구비 조각 내기에 되게 좋아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자, 이제 립을 발라볼 차례인데요.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 펜슬로 입술 라인을 좀 정돈을 해줄게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립을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오에니르 이지 소프트 립 3호 코코 베이지 이 컬러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지금 입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요즘 아주 건조함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465번 이거를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조금 더 딥한 벽돌 레드 컬러예요. 입술 안쪽에 루리디아 클리어 매트 리퀴드 아이라이너 애쉬 모카 이걸로 점을 그려줄게요. 이게 물탄 애쉬 모카 컬러라서 점 그려주기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집에서 처음으로 겟레디미 찍어봤는데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메이크업 무드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늘도 왠지 투머치 토크 영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저의 겟레디 윗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